진도 엄청 빨리 지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그 2단원을 한 번 이렇게 돌릴 거야. 이게 한 번 다 보는 거야. 자,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만 일단 집어봤을 때, 야, 궁소, 동위호소의 존재비 몇 대 몇? 1대 4. 염소 존재비 3대 1. 브로미는 1대 1. 알지? 외우는 게 나아. 암기해버리는 게 편해. 알겠어? 자, 그리고 보어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지? 보어 모형이 궤도 모형이야. 궤도 모형이고 뭐를 제한해? 전자 껍질을 제한하고, 그지? 이렇게 전자 껍질을 제한을 하면서 뭐를 설명할 수 있게 돼? 뭘 설명할 수 있게 돼?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전자 껍질의 번호를 부여한 주양자수는 같이 쓴다. 어디까지 간다고? 주양자수 무한대까지 간다. 그지? 그리고 얘는 명칭에 번호에다가도 이름도 붙여줬어. 전자 껍질에 K, L, M, N 이렇게 붙여준 적도 있어. 혹시 몰라서 해주는 얘기야.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리고 이 보어 모형으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모형이 등장을 하는데, 현대적인 모형은 전자를 확률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오비탈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억하지? 오비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우리 단어 3개를 잘 연결하자 그랬지. 단어 3개를 잘 연결하자 그랬어. 3개 누구야?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분포할, 존재할 확률이 있는 공간, 공간에 대한 확률 분포 돼? 요 3개의 단어를 잘만 연결시켜주면 오비탈에 대한 정의가 매끄럽게 이해가 되는 거다. 납득이 되는 거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 오비탈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숫자, 무슨 수? 양자수라고 하지. 그지? 오비탈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숫자야.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가 있어. 그지? 주양자수는 오비탈이 뭐를 결정해줘? 크기를 결정해준다. 자, 얘는 몇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해. 어디까지가? 무한대까지. 이 규칙이 되게 중요해. 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양자수?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 그지? 얘는 오비탈에 뭐를 결정해줘? 오비탈에 모양을 결정해줘. 모양을 지칭하는 명칭 종류야. S오비탈, P오비탈. 종류도 알려줘. 자, L은 뭐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해. 알지? 1, 2, 3 어디까지 가? n-1까지 가. n-1까지 가. 0일 때 무슨 오비탈? 0일 때 S오비탈. 1일 때 P오비탈. 2일 때 D. 3일 때 F. 4일 때 G, H 이렇게 간다고. 중요해 안 중요해? 요 뒤는 중요하지 않아. S와 P가 중요한 거야. 무슨 모양? S 구형. P는 R형형. 그러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n-1의 의미가 n이 1일 때 1 빼기 1은 0이니까 L은 0밖에 없고요. 얘를 오비탈로 표시를 해주면 1s요. 그지? 오비탈 종류로 표시해줬을 때. 자, n이 2이면 L은 2 빼기 1이니까 1까지 가. 그래서 0과 1이 있네요.
2와 0일 때 2s, 2와 1일 때 2p. 그지? n이 3이면 0, 1, 2. 3s, 3p, 3d. 4면 0, 1, 2, 3 해서 4s, 4p, 4d, 4f 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규칙이 바로 0부터 n-1까지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무슨 양자수라 그랬어?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야.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이 뭐를 결정해줘? 이론적으로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거고, 그지? 우리가 가지는 의미로는 개수로 접근하는 게 더 좋더라. 그지? 자, ML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그지? 이렇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L이 0이야. 무슨 오비탈이라고? S 오비탈. S 오비탈이야. L이 몇이라고? 0. 요게 이제 굉장히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 단원을 굉장히 잘하고 싶으면. 응? 자, 그래서 S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0밖에 없네요. 그지? 방향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개 있어요 라는 의미다. 요 숫자 하나하나가 개수로 생각하면 된다. 자, L이 1이면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몇 개? 3개. 얘네들이 각각 하나는 px, 하나는 py, 하나는 pz. 그지?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틀리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게 좋겠다. 알지? 자, 이렇게 이게 자기양자수 d 오비탈이면 L이 2가 되면 d 오비탈인데 ml이 마일 0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5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 알지? 그래서 얘는 자기양자수 오비탈 개수는 2L 더하기 1개로 되어 있다. 그지? LA에서 오비탈의 개수가 결정돼. 그래서 L이 0이면 1개, L이 1이면 3개, L이 2면 5개, 3이면 7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알지? 자, 네 번째 무슨 양자수가 있어?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고요. 이건 오비탈의 스핀에 대한 거다.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얘는 무슨 스핀? 업 스핀. 얘는 다운 스핀. 이렇게 그지? 화살표로 오비탈 전자의 종류를 정리해 주더라. 야, 이 개똥아 뭐야? 왁스야? 마약이요, 마약. 코 뚫렸지. 자, 오비탈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 오비탈을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 얘 외워버리라 그랬지? 에너지 준위 영어로 뭐라 그랬어? 에너지 뭐라고? 레벨이라고. 에너지 준위는 영어로 에너지 레벨이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자 내에서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같은 껍질에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더라, 같은 오비탈에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더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누가 결정한다고? 기억나? N. 주양자수가 결정해 준다고. 그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공식은 누가 알려줬어? 보어가 알려줬어. 보어의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저걸 그대로 n제곱분의 1312. 야, 물리하니 혹시? 물리 안 하니? 됐어.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단위가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돼 있답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원래는 중요해야 하는데 와, 그치? 우리 1단원 할 때도 단위를 개무시했잖아. 그치? 개인적으로 속상해. 단위가 되게 중요한데. 자,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가져갔을 때 1S보다 2S가 에너지 준위가 높고 2S의 EP는 같고 3S, 3P, 3D 에너지 준위가 같고 4S, 4P 이렇게 가더라. 알지? 자, 요 공식에 의하면 1S일 때 에너지 준위는 몇이야? 마이너스 1310이야. 어? 2S와 2P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그지? 3S와 3P, 3D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그러지?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312. 이렇게 연결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껍질에 1S에 있을 때가 무슨 상태? 바닥 상태지? 그지? 네. 자, 얘가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려면 얼마큼의 에너지를 빨아먹어야 돼?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얘네들의 차이가 4분의 3, 1310이지? 그지?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얼마큼 흡수해? 9분의 8, 1311을 그지? 8하고 K하고 섞었었네. 돼? 9분의 8 얘는 이렇게 가려면 16분의 15, 1311을 흡수하면 흡수하면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다. 얘네들 모두 다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야. 그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가 바닥 상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였다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넘어가면 들뜬 상태. 알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다전자 원자일 때, 수소원자, 아이고야, 작살났네. 다전자 원자일 때, N 더하기 L이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 준다 그랬어. 근데 얘는 직접 N 더하기 L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1S는 1 더하기 0, 그지? 2S는 2 더하기 0, 2P는 2 더하기 1, 3S는 3 더하기 0, 3P는 3 더하기 1, 4S는 4 더하기 0, 3D는 3 더하기 2 해서 쭉 얘네들에 대해서 주양자수와 방향자수 합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저거에 의해서 결정되긴 하지만 에너지 준위를 일일이 이거 따져가면서 부등호를 그리지 말자. 이건 외워버리는 게 편해. 알지? 자, 그리고 또 얘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 ES와 EP가 같았는데 다전자 원자에서 달라지고 4S 3D로 3D 4S였는데 4S 3D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원인 뭐라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이다. 이게 은근슬쩍 잘 나온다고 했어. 그지? 학교 시험 문제로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고 논술형으로도 은근슬쩍 잘 등장을 하니까 기억해 주자라고 했지.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자배치의 원리도 연결이 된다. 그지? 전자배치의 원리. 제일 먼저 무슨 원리? 싸움 원리. 그지? 싸움 원리. 자, 싸움 원리 또는 체험 원리야. 그지? 싸움 원리, 체험 원리는 뭐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나간다. 라고 하는 원리가 되고. 그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야 무슨 상태다? 바닥 상태다. 그러면 바닥 그 싸움 원리에서 어긋났다. 무슨 상태다? 싸움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무슨 원리? 무슨 상태? 들뜬 상태다. 그러지? 들뜬 상태다.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들뜬 상태다. 그지?
순서대로 안 채우고 막 뒤죽박죽 섞었다. 들뜬 상태야. 그지? 일부러 들뜬 바닥 상태의 원자를 일부러 들뜬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돼. 돼? 에너지가 흡수됐다? 그럼 들뜬 상태. 자, 그러면 파울리 베타울리는 뭐니? 파울리 베타울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 2개까지. 그지? 뭐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의 전자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울리. 파울리 베타울리에 어긋났다. 그럼 어떻게 돼? 있을 수 없는 상태. 들뜬 상태도 바닥 상태도 아니다. 알아? 그지? 파울리 베타울리는 얘 어긋나면 들뜬 상태 같은데 이런 거 없어. 들뜬 상태도 바닥 상태도 아니야. 오케이?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훈트 규칙이 나오지. 훈트 규칙. 그지? 훈트 규칙이 나온다. 훈트 규칙은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오비탈이 3개 있잖아. 각각 하나씩 먼저 채우고, 그지? 꼭 앞에서부터 채워? 그렇지 않아. 뒤에 채워져 있어도 이건 다 바닥 상태야. 같은 에너지 준이라. 응? 전자를 채울 때 하나씩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전자 쌍을 이룬다. 그러니까 홀 전자수를 최대인 배치로 가져가 주어야 한다. 그래야 바닥 상태고, 얘가 4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홀 전자수 2개가 되질 않고 4개가 들어갔는데 홀 전자수가 아예 없어졌어. 이건 무슨 상태? 들뜬 상태야. 뭐에서 어긋났어? 훈트 규칙에서 어긋났어. 이렇게 넣었는데 싸움을 어긋나진 않잖아. 그치? 에너지 중위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를 봤을 때 싸움 원리에 어긋나는지 훈트 규칙에 어긋나는지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요렇게 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온의 전자 배치까지 했단 말이야. 이온들은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와 닮아 있어야 돼? 응?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와 닮아 있어야 돼? 기술기체. 비활성 기체. 그지? 그래서 네온이 대표적인 녀석이다. 전자 배치 썼어? 서인이? 안 썼대요. 뭐요? 전자 배치 그거 썼냐고? 이거요? 아니 그 옆에 거. 이거요? 수가 많았는데. 뒤질래? 아까 다섯 번 불아쳤다. 그러니까. 그거 말 불아쳤네. 부가적이네. 딱 걸렸어. 야, 이 새끼야. 근데 딱 걸렸죠. 딱 걸렸어. 야, 괘씸하니까 쟤 2장 줘. 너 이렇게 나 있어. 언제부터 쟤 2장 줘. 어디냐? 구라쟁이처럼. 아 진짜인데? 야, 네 친구 못생겼는데 구란 안 치잖아. 이 자식이야. 이 구라쟁이야. 진짜 불화가 있는데. 불화가 입 벌고. 아니 아까 쓰다 말았다고 했어. 자,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6라는 거 알고 있지? 모두 다 전자 배치가 전자들이 전자 쌍을 이루고 있다. 바닥 상태일 때. 자, 얘네들 말이야. 요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 외우라고 했어. 누구야? 질소, 산소, 클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장 잘 나온다. 이 단원에서 얘네 6개가 가장 자주 등장해. 아마 절반 가까이 등장하지 않을까? 니들 기말고사에 절반의 문제 속에. 응? 절반 가까이. 자, 얘네들 모두 다 이렇게 생겼다. 전자 배치가. 알아들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르곤도 은근슬쩍 알아두자. 아르곤에 대해서도, 아르곤의 등전자 이온도
아르곤의 등전자 이온은 3마, 투마, 마, 풀, 엄마? 아이씨, C를 써야 되는데 K를 쓰려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지? 아, 요 정도.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지? 우리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들을 했단다. 돼? 근데 니들이 전자배치를 제대로 안 써서 얘들아 27쪽에 27쪽에 표 있지 표? 그지? 비어있는 표 내가 이번 주에 할 거야 해서 지난주에 건너뛰고 그냥 했는데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숙제를 싹 다 내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어? 야, 전자배치가 엄청 익숙하게 전개가 되어야 하거든. 어? 그럼 걔를 메꾸는 게 효과적일 텐데 시험 문제에 어떤 식이냐면 보통 X의 전자배치, Y의 전자배치, Z의 전자배치 해서 만약에 얘가 1s2, 2s2, 2p4야. 그래서 뭐 전자배치만 알려주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을 때 X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6개다. 해야 맞는 거잖아. 왜? 나방. 너처럼 생겨서? 쌤이 좋은가 봐요. 어디 없어? 자, 6개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그지? 이게 맞는 거야. 4개다 그랬을 때 낚이면 안 돼. 내 경험상 4개다 너 낚였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4개다 낚이지 말자 라는 의미고 그리고 말이야 어떤 녀석들은 1s2, 2s2, 2p4에 3s2, 3p1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야 이거 바닥 상태야 들뜬 상태야? 바닥 아닌가? 바닥 상태야? 피오비탈이 4개까지밖에 안 찼는데 네. 들뜬 상태야. 이 피오비탈 6개까지 채우고 나서 넘어가야 되잖아. 네. 순서대로 넘어가긴 했는데 채우다 말고 넘어갔잖아. 네. 싸움을 해서 어긋난 들뜬 상태야.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려봐. 얘 들뜬 상태야. 요건 들뜬 상태인데 Y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그려보면 1s2, 2s2, 2p6 그지? 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3s1 하고 끝나겠네. 전체 전자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돼? 그럼 얘 누구야? Y는 최각 전자를 봐봐. 3주기원소에 최각 전자 한 개지. 나트륨이야. 이렇게 끝에 머리 거만 잘 봐도 원소를 확인하기 편하다고 주기율표 잘 적고 돼? 나트륨인데 그러면 나트륨 원자가 전자 원래 몇 개야? 1개. 뭐? 1개 아닌가? 아, 3개라고 했는 줄 알고. 1개야. 그지? 근데 요걸 보잖아. 얘 원자가 전자 3개 됐는데 나트륨에 들뜬 상태인데 어떻게 원자가 전자가 3개냐고. 들뜬 상태에서는 최각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하면 안 돼. 들뜬 상태가 되는 순간. 바닥 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최각 전자야. 알겠어? 옛날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가는 새끼가 이따위 개소리를 해가지고 최각 어쨌든 최각 전자잖아. 원자가 전자잖아 하면서 우기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놈이 생각나서 알려주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말이야. 요 27쪽 전자배치 궁소부터 볼 거야. 궁소부터. 왜냐하면 궁소부터 S오비탈의 전자수 채워진 S오비탈 수
채워진 p 오비탈 수, s 오비탈의 전자수, p 오비탈의 전자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거 메꿀 거야.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전자 배치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요즘엔 요즘엔이 아니라 한참 됐어. 전자 배치를 직접 알려줬더니 오답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얘네들을 비율로 전자 배치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응? 자, 붕소는 1s2에 2s2에 2p1이잖아, 그지? 채워진 s오비탈 수 몇 개야? 1s2, 2s2, 2p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오비탈 수는 2개, s오비탈. p오비탈은 1개 채워졌지? 네. 그래서 2분의 1이야. 돼? 어? 붕소요? 27쪽을 보고 있는 거야. 이 똥꾸야. 어딜 보고 있어? 다시 보여. 얘가 지금 26% 보고 있어요. 그니까 27쪽이라고. 그래 27쪽이라니까. 방금 넘어왔어요. 거짓말 치고 안 돼. 27쪽이라고. 아니 보다가 헷갈려가지고. 어? 그래서 붕소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면 채워진 s오비탈 수, 채워진 p오비탈 수 비율이 2분의 1 돼? 어?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될 때 그럼 전자수는 4개 채워졌지, s오비탈에. 네. p오비탈에 1개 채워졌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야. 돼? s오비탈에 4개 들어가 있고 p오비탈에 1개 들어가 있어. 자, 탄소로 넘어갈게. 탄소는 1s2에 2s2에 2p2거든. 돼? 그럼 전자 하나 더 채워지지. 어이? 그러면 s오비탈 2개, p오비탈 2개 채웠어. 채워진 s오비탈 수, p오비탈 수는 1개 1인데 2분의 2니까. 돼? 2분의 2. 전자수는 4개 2개지. 그래서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지. 돼? 되나? 근데 그 S는 같은 거로 계산할 거예요. 뭐? 같은 종류. s오비탈은 같은 종류잖아. 네. 그래서 s오비탈에 들어간 전자수. 그래서 1s든 2s든 3s든 4s든 s오비탈. 거기에 들어가면 s오비탈. 자, 질소를 살펴보면 1s2, 2s2, 2p3 해서 p오비탈 3개 채우지. 돼? 네. 그럼 채워진 s오비탈, p오비탈 수 비율은 2분의 3이 되고요. 돼? 전자수는 4분의 3이 되겠지. s오비탈 4개에 p오비탈 3개. 그치? s오비탈 4개 채워지고 p오비탈 3개에서 4분의 3. 돼? 요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질소, 산소는 이렇게 채워지겠지. 그지? 2p4가 되니까. 그러면 오비탈 수는 역시 2분의 3에 1이 되지. 4분의 4가 돼서. 돼? 자, 이런 형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야. 알아들어? 예. 저렇게 채워나가라고 거기 빈칸을 만들었는데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나중에 시험 대비 교재에서 더 확실하게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전자 배치는 확실하게 이어져 나가야 되겠지. 알겠냐? 전자 배치 안 쓰고 나 진짜 제대로 써온 놈이 없네. 그럼 안 돼. 응? 이 단원의 핵심은 전자 배치야. 응? 알겠냐고? 이것들이 앞뒤로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자, 29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거기 29쪽에 주기율표를 잘 메꿔주시고요. 응? 주기율표 적어왔어? 지진한 거? 순서대로 못 외우면 진짜 야, 내가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지. 세로로 쓰라 그랬지. 나는 이렇게 써도 자, 여기 봐. 여기 이제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긴 한데, 거기 그 칸을 만든 걸 되게 후회하고 있어. 3단원에선 중요하지만 2단원에선 제가 중요하지 않아, 별로. 응? 여기 봐. 니들 말이야, 내가 칠판에 주기율표 쓸 때 순서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 알고 있어? 세로 수리낙하 먼저 쓰고 2주기 쓰고 위아래 맞춰서 이렇게 3주기를 쓴단 말이야. 이거 왜 자꾸 써주는지 알아? 니들 시험지 1페이지에 1페이지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얘 쓰라고. 시험지 3페이지 구석탱이에다가 쓰라고. 이렇게 쓰고 시작하라고. 시험지에 격자가 없잖아, 그지? 줄무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물론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암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니들이 야, 이는 몇 쪽이 몇 쪽이야?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냐고. 2요? 인, 2인. 알루미늄 몇 쪽이 몇 쪽이야? 했을 때 튀어나오냐고. 잘 안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확인 삼아서 실수도 좀 적게 할 겸 이렇게 시험지에 써놓고 시작하자고. 그리고 얘 쓸 때 여기에 얘네들 1쪽이니까 최각전자가 NS1 하고 끝나지. 그지? 거기 밑에 써놨어. 얘는 NS2 하고 끝나고 NS2에 NP1 하고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 그치? 최각전자의 전자배치를 공통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홀전자수야. 홀전자수가 하나, 둘, 아니 미쳤나봐. 하나, 빵. 하나, 둘, 셋, 둘, 하나, 빵. 자, 시험지에 적을 때 그 구석탱이에 요거 요렇게 홀전자수까지 알아들어? 주기율표만 적는 게 아니라 홀전자수까지 적고 시작을 하자고. 문제 읽기 전에. 알겠니? 1페이지 3페이지에. 자, 요렇게 주기적으로 주기성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꼭대기에서 왼쪽 쭉 아래로 휙 내려서 금속성이라고 적자 그랬어. 금속성이 커지면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는 거다. 응?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 IE 오늘 배울 거야.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다. 요거 금속성이 커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름이 커진다. 응?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요게 오늘 배울 내용의 최종 요약이야. 기본적인 흐름. 응? 기본적인 흐름. 근데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나면 좋겠지만 자잘하게 이유랑 다 설명해야 되겠지. 벌써 졸려? 야, 시계 보내 저게.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
야, 잡음 섞지 말라고 경고를 줬다고. 엄청 좋은데? 네? 네? 너 수업 할 때 뭐요? 주저리 맨날 떠들다가 아. 계속 이렇게 분위기 잡고 촬영하면서 수업해야 되겠다. 안 돼요. 저건 자겠는데? 쌤, 저 옥타 있어요. 어디 오타 있어? 알고. 오! 이야! 나 감동이다. 우와, 감동이야. 대박이다. 잘했어. 저 콜라로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펩시콜. 뭐? 아니 콜라요. 저거 펩시콜라로 외웠다고요. 나도요. 진짜요? 아니요. 나도 인터넷 보고. 치킨 먹고 있어요. 맞아. 야, 내가 항상 암기는 뭐로 하는 거다? 손으로 하는 거다. 그지?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난 손으로 하는 거다. 동화문은 2부에서만. 라고 주장했지. 네. 내 주장. 네. 난 그래서 이 주기율표도 손으로 했어. 이렇게. 그래서 말로 잘 못해. 말로 잘 외우는 사람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내가 말로 잘 못합니다. 자, 아무튼 주기적 성질에서 유효액전화부터 나온다. 얘들아, 내가 원소기호 표현할 때 여기에 Z, 여기에 A 써서 Z가 뭐를 의미해? 요 Z라는 위치에 숫자 양성자수 원자번호를 의미한다 그랬지. A는 질량수. 질량수지. 그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더한다. 이 핵전화를 얘기할 땐 핵전화, 핵의 전화량을 의미한단 말이야. 원자핵 속의 전화는 누가 결정해? 양성자수가 결정하겠지.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가 핵의 전화량을 결정해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핵전화를 표현하는 문자가 Z야. 핵전화를 표현하는 문자가 Z고, 나는 평상시에 유효핵전화를 Effective Nuclear Charge에서 EFF를 쓰거든? 근데 괜히 이걸 쓰는 것 같아. 이게 학교 시험 문제나 고3 시험 문제 유효핵전화가 이렇게 Z의 위에다가 아스테릭스를 넣더라고요. 이거 아스테릭스라고 읽는다. 읽을 때 별표 Z별 이게 아스테릭스야. 이걸 유효핵전화라고 잡을 거고, 그러면 핵전화량은 원자핵 속의 양성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 실제 핵전화량은 얘가 실제 핵전화량이거든. 원자 번호랑 같겠지. 그지? 원자 번호랑 같단다. 그리고 공식상 유효핵전화량은 빼기 시그마 이렇게 쓸 거거든. 요거 시그마야. 이건 대문자 시그마고, 그지? 이건 대문자 시그마고, 소문자 시그마가 얘야. 요렇게 그리면 돼. 마치 머리카락 넘긴 것처럼. 응? 요렇게 그리면 시그마가 되는데, 소문자 시그마. 요 소문자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이름은 가려막기 효과. 라고 있는데, 얘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반발력에 대한 효과야. 자, 이제 유효핵전화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솔직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마치 이소무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이라서, 과학을 이소무화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이 유효핵전은 뭐냐면, 원자핵에 양성자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17개 있다고 치자. 누구야 17개면? 염소. 염소야. 플러스 17에 핵전화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있어.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들어가야 돼? 17개 들어가야 되겠지. 오비탈로 표시하면 점으로만 찍히니까 전자 껍질로 표시를 할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지. 1에서 2니까. 근데 순서대로 들어갔다고 치자. 먼저 전자가 하나가 채워졌어. 이렇게. 그러면 요 전자가 느끼기에
이 표현을 싫어한단 말이야. 전자가 뭘 느껴? 그지? 뭐 감각기관이 어디 있다고. 근데 그냥 쓸게. 야? 요 전자가 느끼기에 이 원자 핵은 나를 플러스 17의 힘으로 땡겨주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치자고. 그지? 그럴 거 아니야. 얘 1가 음전화 플러스 17 해서 플러스 17에 역시 소문이 맞았어. 플러스 17에 양전화로 땡겨주고 있어 라고 느꼈다라고 하면 그게 유효액 전화야. 얘가 느낀 거야. 근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지. 같은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가 뜬금없이 나 분명히 17로 느끼고 있었는데 0.3 정도가 작아졌네 해서 16.7 정도로 느껴. 전화량을. 왜? 얘도 16.7로 느끼거든. 얘도 17이라고 듣고 왔는데 17보다 조금 작네 라고 느끼면서 온다고. 왜? 전자들끼리 서로 밀쳐내는데 지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알아들어? 전자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반발력이 작용하잖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요 밀쳐내는 효과 때문에 17이 아니라 16.7로 느낀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지. 그치? 17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8개가 들어가. 이렇게 8개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말이야. 대충 각각 11 정도의 핵전화를 느껴. 나 17이라고 듣고 왔는데 왜 11밖에 안 땡기지? 뭐 이렇게 느껴. 왜? 얘네들이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밀쳐내 봤자 핵 쪽으로 밀치지. 그러니까 더 벽에 밀쳐져서 더 이상 밀리질 않는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냥 16.7로 느끼게 되고 뒤에 바깥쪽에 전자가 온다고 해도 바깥쪽의 전자는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밀쳐내는 효과가 엄청 좋겠지. 그치? 얘네들이 너무 세게 밀고 지들끼리도 서로 밀쳐내다 보니까 17에서 11 정도로밖에 못 느껴.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오겠지. 그치? 요 7개 정도가 오면 정확하게 나도 잘 몰라.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 얘네들이 느끼는 건 한 7, 8 정도밖에 못 느끼겠지? 돼? 전화량이 7, 8 정도밖에 못 느껴. 그래서 같은 원자에 있는 전자들도 같은 원자에 있는 전자들도 우리 핵전화가 17이라고 들었는데 얘보다 좀 덜 땡기네 해서 핵이 땡기는 그 전화, 얘네들이 느끼는 각각의 전자들이 느끼는 핵의 전하량을 무슨 핵전화? 유효핵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들이 느끼는 핵 전화요? 그게 유효핵 전화라고요? 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유효핵 전하. 플러스 17이에요 그러면? 아니 17보다 작잖아. 그치? 어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네. 같은 원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서로 다른 원자끼리 유효핵 전하를 비교하잖아. 최각 전자, 원자가 전자의 그 유효핵 전하를 비교한단다. 안쪽 껍질의 유효핵 전하를 비교하지 않고. 돼? 그래서 유효핵 전하는 이렇게 같은 원자에 있어도 달라지지만 서로 다른 원자를 비교할 땐 그 최각 전자들이 느끼는 유효핵 전하로 서로 비교해줘. 자, 그래서 유효핵 전하의 주기성을 나타내 주는데 같은 주기가 같을 때 주기가 같을 때 원자번호, Z는 원자번호. 자, 주기가 같을 때 원자번호가 증가하는 거야. 그지? 원자번호가 커지면 유효핵 전하는 커진다. 요게 기본적인 주기성이야. 기본적인 주기성이야. 야, 그래서 리튬의 최각 전자의 유효핵 전하는 1.6, 1.4 요 정도밖에 안 돼. 플러스. 그리고 이제 네온까지 쭉 증가한단다. 네온까지 이렇게 증가해. 유효핵 전하가 최각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핵 전하가. 그러다가 나트륨에서 슉 떨어져. 그
근데 나트륨의 최각전제 유액 변화가 리튬보다 커. 살짝 커져. 돼? 살짝 커져. 그래서 족 같을 때, 같은 족일 때 원자 변화가 커지잖아. 유액 변화가 또 커져. 또 커져. 이 유액 변화의 주기적 성질은 실제로 주기율표상의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하고는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원래 정의하지 않아. 하지만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규칙성을 띠고 그래프로 그려주잖아.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또 이렇게 증가해. 그래서 아르곤의 유액 변화가 네온보다 크고 플로린의 유액 변화보다 염소의 유액 변화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가. 같은 족일 때 비교하고 족이 같지 않을 때는 같은 주기에서 비교하고 돼? 그래서 탄소의 유액 변화와 산소의 유액 변화는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커야 돼. 원자 변화가 크면 유액 변화가 무조건 크거든. 탄소와 규소 누가 더 커? 규소가 더 커. 그럼 탄소와 인은 누가 더 커? 인이 더 커. 그럼 탄소와 알루미늄은 누가 더 커? 몰라. 기본적인 비교가 안 돼. 왜? 탄소는 규소보다 작잖아. 네. 알루미늄도 규소보다 작아. 얼만큼 작은지 니들이 알아 몰라? 몰라요. 나나 되니까 계산하는 거야. 나야 공부했으니까. 계산할 줄 아니까. 근데 계산에 자신 없으시더라고요. 계산은 자신 없지. 할 줄은 아니까. 할 줄은 아니까. 계산은 니들 시키겠지. 야, 이거 계산해봐. 그러고 시키겠지. 식 써서. 그지? 비교할 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비교하면 안 돼. 낮은 주기, 요렇게는 비교가 가능하지. 자, 이 유효액 변화는 내가, 야, 주기적 성질에, 유액 변화를 껴주질 않아. 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유액 변화 밑에 빈칸 만들었지, 내가. 네. 왜 만들었을 것 같아? 쓰라고. 그지? 거기다 뭐 쓸 거냐면, 주기적 성질에, 내가 이제 2단원 수업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잖아. 뭐 알려줬니? 이유 하나 쓰는 거. 윤정아. 네? 이유 쓰는 거. 전자 사이에 반발력 하나 쓰는 거. 기억나? 안 나지? 똥꾸야.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랑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이 수소 원자는 주연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다전자 원자는 1s, 2s, 2p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잖아. 갈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거야. 까먹지 마. 자, 근데 이러한 이유를 주어대는 게 이 단원에서는 은근히 중요해. 응? 꽤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 전지마 그거 분유 뭐? 분유예요. 단백질이야 이 개똥아. 분유 같지? 나 우리 아들 애기 때 아들 분유 뺏어 먹었는데. 그 분유가 시기별로 다른 거 알아? 야 이거 11자 눌러. 잠깐 헛소리 하게. 분유 드시는 거. 자, 요게 유효액 변화가 원래 주기적 성질에 포함되질 않아. 근데 왜 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 원인을 설명하는데 유효액 변화가 쓰여. 얘들아, 아까 요렇게 그려놓고선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랬지. 그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랬지. 요것들이 주기적 성질이거든. 응? 요것들에 대한 해석이 주기적 성질인데 이런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유효액 변화라고 생각한단다. 유효액 변화로 설명을 해. 유효액 변화가 커지잖아. 유효액 변화가 커지면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니?
최외각 존재에 작용하는 유핵전화가 커지면 핵 쪽으로 바싹 당기겠지. 그지? 핵 전화량이 커지면 얘가 좀 더 바싹바싹바싹 붙어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응?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얘 말고 만약에 유핵 전화량이 작게 느껴져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응? 그래서 유핵 전화를 비교하는 경우는 같은 주기일 때 유핵 전화를 비교해주고, 그러면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다르잖아. 같잖아. 그지? 다르진 않잖아. 유핵 전화와 주기적 성질의 원인을 유핵 전화와 전자 껍질을 비교해서 쉘 그러면 알겠지? 전자 껍질 네 글자 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야? 알아들어? 너 쉘 모르지? 알아요. 전자 껍질이야. 교육 껍질.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원자 반지름이 커지겠지. 껴입으면 니들 지금 내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같지? 옷이야. 바지 10개 입었어. 바지 10개 입었어. 믿어져? 믿어줘요. 믿지 마. 껴입으면 이렇게 두툼해진단 말이지. 돼? 그래서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 요거에 대해서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는 건 같은 족에서 같은 족에서 족 같을 때 비교할 땐 전자 껍질, 근데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같은 족에서 원자 분화가 커지면 유핵 전화량도 커지잖아. 같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은 또 작아지는 효과잖아. 어느 게 더 우세하겠어? 얘네 둘 중에 족 같을 땐 전자 껍질만 비교하면 돼. 알았어? 주기 같을 땐 유핵 전화로 설명을 하고, 설명 방법인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기 같은 놈을 비교하면 유핵 전화만 비교하면 되고, 족 같을 땐 뭐만 비교하면 돼? 전자 껍질만. 족 같을 때는 전자 껍질하고 유핵 전화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놈도 있지만, 유핵 전화의 효과가 전자 껍질 효과에 비해서 작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전자 껍질만 비교하면 돼. 오케이? 이유가 뭐야? 그러면 족 같은지 주기 같은지 잘 살펴봐. 주기 같으면 뭘로 얘기하면 된다고? 유효 핵전화. 같은 족이면 전자 껍질로 설명하면 정확하게 맞아. 알아들어? 자, 그러면 30쪽으로 넘어가면 원자 반지름으로 넘어가자. 얘들아, 원자 반지름은 소위 얘기해서, 흔히 쉽게 얘기해서 뭐야? 원자 핵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최외각 전자까지. 그지? 거기까지 거리만 잡으면 될 텐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재 못 재. 못 잰다. 그런 식으로 못 재.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이, 비금속 원소는 수소원자와 수소원자는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하겠지? 핵 사이의 거리는 측정 가능해. 요건 측정이 돼. 전자는 못 재는데 핵 사이의 거리는 측정이 가능해서 결합했을 때,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 전체 거리의 절반이 원자 반지름이래. 공유결합했을 땐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지만 그냥 반지름으로 이렇게 알아둬. 알겠어? 돼? 아마 얘가 36인가? 37인가? 그럴 거야. 수소는 37 피코미터 그 정도. 몰라도 돼. 나도 가물가물해. 근데 이제 금속원소 같은 경우엔 나트륨과 나트륨 이렇게 금속 결합을 하고 있어. 역시 이렇게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뚝 쪼개면 원자 반지름이 되겠지. 돼? 그러니까 같은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을 때 원자 핵 사이 거리의 절반, 이 원자 반지름이다. 알아들어?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누구의 원자 반지름은 알 수가 없어. 결합하지 않는 놈 누구야? 난 결합을 안 해. 누구 있어? 귀족. 귀족. 비활성 기체.
야 이게 되게 들렸네 귀족에 이것들이. 예?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은 화학원에서 다뤄 안 다뤄? 안 다뤄. 함께 다루질 않아. 알겠어? 대학 가도 함께 다루진 않아. 따로 다른 방법으로 다루지. 돼?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의 기본적인 주기성은 아까 주기율표에서 그렸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커져. 자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주기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지.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금속성을 나타내는 거에 반대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작아져. 이유가 뭐라고? 주기 같을 땐 유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정확해. 알아들어? 그래서 자 족같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이렇게 가는데 아래로 같이 가잖아. 그지? 돼?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뭐라고? 족같으면 전자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돼? 오타 있어. 화살표 바꿔. 위아래 바뀌어 있어 이렇게. 오타더라고. 나한테 지적질 해야 되는데 아니야. 실수한 거 어떡하나. 실수. 바뀌었네. 바뀌어 있다고. 안 믿어져? 바꿔 쓰라고. 아예 바뀐 거. 아유 진짜. 아예 바뀌었네.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옆에 왜냐하면 쉘이 아니라 유액 전하량이라고 거기가. 다 바꿨어요. 뭐? 다 바꿨어요. 다 바꿔. 맞아. 쉘이 전자 껍질이라고 족 같을 때 쉘이라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건드리지 마. 3번에 이온 반지름의 전 이유는 건드리지 말고. 알아들어? 예. 된겨? 바꿨어? 아이 개똥이 바꿨냐고? 뭐 윤정이 바꿨으면 다 바꿨겠지. 이렇게 되겠고요. 원자 반지름의 기본적인 경향성은 알겠지. 그리고 말이야 원자 반지름 값을 내가 외우기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하는데 진짜 외우기 편한 거 나조차도 외워주고 있는 거. 염소의 원자 반지름을 나는 외우고 있어. 염소가 원자 반지름이 99야. 염소인데 99. 몰라? 염소가 99. 외국어를 배운 거야. 비둘기 말. 염소, 나 이 새끼들. 다시 말해주세요. 재밌게 외우는데. 염소 음매하고 울어야 되는데, 네. 99하고 외국어를 배웠다고. 진짜. 답답하다. 염소가 왜 구구예요? 모르겠어. 염소의 원자 반지름 99 피코미터라고. 근데 왜 갑자기 염소가 왜 구구하고 나요? 외우기 편하다고 그래서. 궁금하고 오나? 염소가? 아니 미친 염소가 음매인데 외국어 배워서 국어를 외국어를 배웠다. 외국어를 배웠으면 구구인 거예요. 비둘기말 배웠다고. 비둘기말 이 개똥아. 나 짜증나네. 이해됐어요. 이해를 못하네. 비둘기만 배워서 염소. 재밌게 외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재미없어 하네 이것들이. 비둘기. 나 엄청 재밌게 외운 건데. 비둘기잖아. 그러니까. 저거 혹시 염소일까 하고 의심해 봐야 돼. 비둘기는 왜 표정이 그따위야? 재밌는데. 너무 재밌다. 생명과학은 비둘기. 아무튼 이거 외웠고. 야, 질소, 산소, 플로린도 암기는 못하는데 나중에 살짝쿵 건드리고. 자, 아무튼 돼지 원자 반지름. 네. 자, 이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할 건데
이온 반지름 얘들아 나트륨이랑 나트륨 양이온 비교해보면 얘는 3s1인데 3s1이 없어졌지. 마그네슘 3s2인데 3s2가 없어졌지. 알루미늄은 3s2에 3p1인데 얘네 둘이 세 개가 다 없어졌지. 돼? 결국은 안정적인 양이온이 될 때는 최외각 전자의 껍질 하나가 감소해. 그지? 제일 바깥 껍질 하나 이렇게 후다닥 벗는다고. 그지? 그럼 얇아지겠지. 그지? 내가 이거 입고 있어서 뚱뚱해 보이는 거야. 엄청 말라있다고. 근데 이걸 벗으면 겁나 얇아지겠지. 안 보여줄 거야. 돼? 되냐고.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땐 전자 껍질 하나가 벗겨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하고 누가 더 커? 원자 반지름이 더 커.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작아져. 돼? 얘들아, 음이온을 생각해보면 M3-, O2-, F- 이렇게 있어. 그지? 얘는 EP3인데 EP6가 되고 EP4인데 EP6가 되고 EP5인데 EP6가 돼. 전자가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들어가지만 껍질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음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수가 많아져. 전자수가 많아진다는 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지. 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는 건 유효액 전하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원자번은 똑같은데, 그지? Z는 같은데 가려막기 효과가 작아져. 아니 커져. 그럼 실제 유효액 전하는 작아져야지. 돼? 기억나? 유효액 전하 공식? 실제 핵전화 빼기 시그마. 근데 핵전화는 변하지 않잖아. 그지? 근데 얘가 더 커질 거 아니야. 전자수가 많아졌으니까. 얘는 커져. 그럼 얘는 작아져. 그래서 당기는 힘 자체가 약간씩 줄어서 불어있어. 돼? 마치 지금 너희들 얼굴처럼. 너희들 어제 밤에 라면 먹고 잤지? 라면 먹고 자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서 피부나 근육 사이에 나트륨 이온이 많이 끼잖아? 삼투연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확 땡겨져. 니들 얼굴처럼 뻑뻑해지는 거지. 에? 그렇대. 그렇게 된대. 나도 주워들은 얘기야. 그런 짓 어떤 짓 어떻게 알아? 난 라면 먹고 자든 안 먹고 자든 똑같은데. 이거 분유 먹고 자면 어떠냐 안 돼요? 타고났지? 분유 먹고 자면 어떠니? 칼은? 네? 칼로 한번 찔러. 분유 먹고 자, 음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 음이온 반지름이 더 커. 돼?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크잖아? 음이온이고, 이온 반지름이 더 작잖아? 양이온이야. 되니? 이렇게 이유는 전자 껍질이 줄어들어서야. 감소해서 자꾸 이렇게 되면 원인은 시그마가 증가해서 유효액 전하가 작아지기 때문이고. 왜? 아이씨. 돼? 얼굴도 강호동 얼굴들이나. 됐냐?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NOF, NAMgAl 누구? 걔네들 이온들 무슨 이온? 등전자 이온.
얘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응? 얘네들 원자핵이 핵전화량 원자 번호 7, 8, 9, 10, 11, 12, 13, 그지? 10은 누구야? 네온이야. 그지? 얘네들 핵전화량하고 핵전화량이 7이야. 가리움 효과 얘네 16개가 모두 다 똑같아. 전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전자 개수가 똑같아서 전자 배치 똑같으니까 가렴합계 효과 똑같은 숫자를 가지게 돼. 그럼 7 빼기면 8 빼기면 9 빼기면 점점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지. 그지? 그래서 유효액 전화 이렇게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점점 작아지는데 뭐의 효과야? 유효액 전화가 커지기 때문이야. 돼? 유효액 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등전자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져. 돼? 야, 얘네들 이온 원자 반지름 비교해보자. 얘네들 몇 주기 원소야? 나만할 3주기 원소야. 3주기 원소 중에서 제일 큰 원소란 말이야. 원자 반지름이. 그지? 1쪽이잖아. 1쪽이 제일 커. 원자 반지름으로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지? 나트륨이 제일 커. 그래서 원자 반지름으로 비교를 해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된단다. 그리고 확 줄어. 질소, 산소, 플로린 확 줄어. 얘네 셋은 말이야. 수소를 제외하고 제일 작아. 근데 얘네 셋은 반지름 차이가 크질 않아. 워낙에 눌려 있어. 이게 헛소리하고 있네. 뒤진다. 돼? 요거 비교하는 건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 엄청 중요해. 알아들어? 자, 이렇게 해주면 원자 반지름 내용은 필요한 건 여기까지다. 일단 되겠니? 응? 오케이? 윤정아? 반지름 비교하는 거 가져가 줘야 해. 저렇게 주기적 성질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왜 이렇게 될까를 조금씩 그 원리에 의해서 뭐랑 뭐? 유액 전하는 뭐? 전자 껍질 그 두 가지 비교하면서 잘 정리를 해줘야 돼. 오늘 진도 여기까지예요? 아니, 이온화 에너지가 남았어요. 아니. 그거 하면 우리 이 단원 다 마무리하는 거니까. 너무 많아. 자, 이온화 에너지. 내가 말이야, 니들한테 뭐에 대한 정의나 개념 중요하다고 가르친 적이 거의 없지. 1단원에서도 없었고 그냥 뭐 원자량의 정의는 매주 얘기하니까 이거 꼭 정확하게 익혀둬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그지? 근데 말이야, 드디어 정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뭐? 이온화 에너지 IE라고 쓸 거야. IE 이온화 에너지다 이게. 응? 뭐 하는 거야? 왜 딴짓해? 기분 나쁘게. 넌 똑바로 앉기나 해. 틀어지는 거야. 야, 수행평가도 망친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에서 거기 교재에 다 적혀 있어. 적혀 있어서 안 쓸 게 아니라서. 자, 일단
자, 기체 상태 중성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빼 아니면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아니면 흡수하는 에너지. 자, 동그라미 쳐. 뭐라고 써 있어? 떼어낼 때야. 떼어낼 때야. 네. 자, 기체 상태 중성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은 뭐 사이에 메꿔 넣을 수 있으니까 빼어낼 때, 빼낼 때 아니면 떼어낼 때 이 두 개다. 동그라미.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전자가 빠져나갈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전자가 들어갈 땐 에너지를 방출한다. 알겠니? 상식. 자, 유일하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중요하다.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얘만. 정의에 대해서. 정의 단어 자체로. 자, 그래서 요거고 얘를 반응식으로 쓴다. M이라는 원소 기호 있어 없어? 없다. 하지만 금속을 의미하는 거야. 왜? 금속의 전자를 잘 뺏기니까. 양육이 되고 기체, 전자. 얘 전자야. 그리고 에너지가 반응 물질에 함께 묶여 있는 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야. 기체 상태 까먹지 말고요. 그지? 저걸로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알겠어? 반응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매우 중요하다. 알겠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전자를 빼내. 그럼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돼. 응? 양이온이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야. 알아들어? 응? 자,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 어떤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양이온이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응?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그럼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다. 적자. 적혀있니? 안 적혀있지? 어떻게 적어. 나는 화학에 대해서 조금 알겠는데 양이온이 되기 어려우면 그 원소는 음이온되기 쉽겠는데?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이온이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음이온 되기 쉬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마치 저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는 뭐 같은 거냐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탕 하나당 100원, 200원 하겠지? 그리고 자동차 한 대당 뭐 몇천만 원 하겠지? 그지? 그러면 너희들은 사탕을 쉽게 살 수 있니?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니? 자동차? 사탕, 그지? 사탕은 쉽게 살 수 있어. 자동차는 평생 몇 번 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지? 사탕만큼 자주 사지 못해. 비싸니까. 그지? 한 번 살 때 큰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건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나 이 전자 하나 빼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그지?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는 그래서 양이온 되기가 어려운 거야. 쉽지 않아. 비싸서요. 근데 양이온이 됐던 놈이 다시 원자로 되돌아가는 건 니들 로또 맞은 사람들이 거지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봤지만 돈 쓰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근데 아무튼 납득은 가 대충 사람 사는 세상하고 연결시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지? 그냥 이렇게만 알아도
알겠니?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양이온 되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 작으면 양이온 되기 쉽다. 알겠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주기적 경향성인데 기본적인 주기적 경향성이 주기가 같을 때 원자보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같이 커진다. 왜 그래? 왜냐하면 주기가 같을 때 무조건 유액 전하량이라고 했지. 유액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이야. 알아들어? 그리고 족 같을 땐 원자번호가 커지잖아?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단다. 왜? 뭐 때문이라고? 족 같으면 뭐라고? 아유 진짜 전자 껍질이 많아진다고 무조건 이렇게 고정시키라고 그랬잖아. 그지? 돼? 근데 얘네들은 예외가 존재해. 그래서 그림 그릴 거야. 니들한테 지금 그리라는 게 아니라 구경부터 하고 응? 나중에 그려볼 거야. 지워도 되겠지? 책에 다 써있으니까. 얘네 위아래 바꿔. 위아래 바뀌어있다. 된 거야? 자 그러면 그림 그릴 건데 리듬 타면서 그릴 거야. 얘들아 수소 내가 말이야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이온화 에너지 값은 수소밖에 없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1312야. 수소는. 왜냐하면 수소의 에너지 중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쓴 적 있지? 아까. 그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중위가 마이너스 1312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9분의 1312 이렇게 가는데 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야. 몇이야? 무한대분의 1312는 몇이야? 몇이니? 무한대분의 1312 무한대분의 1은 몇이야? 극한 안 배웠어? 아, 0. 0 아니야? 0이야. 에너지 준위가 0이 된다는 건 에너지 준위가 0인 곳으로 전자가 갔다. 원자핵과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 서로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쭉 하고 빠져나간 거야. 여기로 가면 전자가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에 딱 부합하지. 여기에서 첫 번째 껍질 바닥 상태에서 0까지 올라가잖아? 그럼 빠져나간 거야. 그지? 그럼 0까지 올라갈 동안 공급해주는 에너지는 에너지 차이지. 에너지 차이 몇이야? 1312. 이만큼의 에너지 간격만 K-1312에서 0이니까 간격은 1312지. 1312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전자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돼? 그래서 내가 요것 때문에 유일하게 이온화 에너지를 외우고 있는 게 수소 원자란 말이야.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써 있어도 얘가 이온화 에너지야. 알아들어? 돼? 자, 그 다음에 헬륨이 되면 슝 올라간단다. 이렇게. 헬륨. 그 다음에 누구야? 리튬이지. 리튬부터 리듬 탈 거거든. 슝 내려와. 리튬부터, 아이고야, 왜 라튬을 쓰지? 리튬부터, 슝 내려와서, 추워?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아서. 리튬부터 리듬 탈 거야. 니들 EXID 알아? EXID? 아니? 걔는 대표곡이 뭐야? 위아래지 위아래. 그거 할 거야. 그거.
내가 이거 역주행하면서 들었는데 위 아래 위 아래 고마워 하니 얘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EXI지 그치? 근데 그거 듣고 이온화 에너지가 딱 들어갔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치? 한이한테 고마운 거지. 한이가 역주행 시켜줬거든. 돼? 여기까지 가면 네온이 될 거고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수소가 얘네들보다 웬만한 놈들보다 크네. 근데 아무튼 어딘지는 나도 모르지만 대충 비교하는 거야. 돼?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돼? 그 다음에 나트륨 가면 쭉 내려와 또 리튬보다 작아야 돼. 알았어? 정확한 값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또 그릴 거야. 뭐라고? 위 아래 고마워 하니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리는 걸 나중에 연습하자. 알아들어? 근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 예외가 나타나지 그지?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황 예외가 나타나지 그지? 돼? 원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지잖아. 커지다가 예외가 둘이 나타난단 말이야. 원래는 얘가 중요하진 않았었거든. 왜 이런 예외가 나타나? 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진 않았었어. 근데 이상하게 어떤 선생님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시험에 이유를 설명하시오. 다음 단어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 아니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뭐 이렇게 나오죠. 짜증나. 자, 아무튼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대충이라도 그렇게 적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예외가 2족과 13족에서 등장하는 예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2주기의 2족과 2주기 13족은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가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마그네슘 3주기는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 그리고 이제 15족 16족이라고 했지. 15족 16족 으로 갈 때 예외가 있는데 얘는 질소와 산소라 할게. 인과 황도 있는데 그냥 냅두려고. 마찬가지 원리거든. 자, 아무튼 베릴륨과 붕소 먼저 쓰면 아마 교재에 써 있을 거야. 베릴륨의 ES 오비탈 보다 붕소의 EP 오비탈 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크기 때문이거든. 근데 말이야 저렇게 쓰잖아? 당연한 걸 왜 저렇게 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 준위 외운 거 있잖아. 그지? 에너지 준위를 외웠단 말이야. 1S보다 2S가 더 크고 그지? 2S, EP 그지? EP보다 3S 이렇게 가잖아. 2S보다 EP가 큰 게 당연한데 쉽겠지만 원소가 그건 같은 원소일 때 하나의 원소 속의 에너지 준위고 서로 다른 원소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저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놈들 가끔 있어. 뭐냐면 방금 내가 수소원자 했잖아. 수소원자 이온화 에너지 그지? 돼? 그래서 에너지 준위로 설명할 때는 이온화 에너지는
에너지가 몇 초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 빠져나가는 거야. 돼? 에너지가 0으로 갈 건데 베릴륨에 전자 배치를 보면 1s2, 2s2 이렇게 있잖아. 어디 전자가 빠져나가겠어? 2s2에서 빠져나가겠지, 전자가. 그러면 1s의 오비탈은 필요 없고 2s의 베릴륨 전자가 이렇게 있어.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야. 누가 빠져나가? 그러면 아무거나 상관없어. 하나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얘가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바로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돼? 그런데 베릴륨하고 붕소는 어떻게 돼? 전자 배치가 1s2, 2s2, 2p1이잖아. 어디서 빠져나가? p 오비탈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돼? 근데 같은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생각해보자. 베릴륨의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각기 다르게 얘 4번 얘 5번이잖아. 만약에 똑같이 2s에서 끄집어낸다. 뭐가 더 어렵겠어? 빼내기가. 땡기는 힘이 누가 더 세겠어? 같은 2s를. 얘는 4로 땡기고 얘는 5로 땡기잖아. 핵전화량이니까. 전화량이 큰 놈이 전자를 잘 세게 땡길 거 아니야?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얘가 조금 더 세게 땡기는데 똑같은 ES에 있으면 얘가 더 빡세게 땡겨줘야겠어. 그럼 빼내기가 얘가 더 쉽겠지. 얘는 더 어려워. 세게 땡기니까. 그지? 세게 땡긴다는 건 그만큼 빼내기가 어려워.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 거야. ES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붕소의 ES는 베릴륨의 ES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 이렇게 된단다. 같은 걸 빼낸다고 가정을 할 때 얘가 더 어려우니까. 그치? 근데 이 피오미탈에서 빠져나가니까 다행히도 이 피오미탈이 얘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치? 얘보다 높은데 얘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확신해? 저걸로 확신해. 이온화 에너지. 원래 말이야, 요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베릴륨보다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네를 통해서 원래가 베릴륨의 ES보다 붕소의 EP가 더 높구나 라는 걸 확인했거든. 실험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보고. 근데 화학원은 반대야. 이게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 라고 먼저 알려주고, 이유가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얘가 더 높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해준단다. 알아들어?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걸 보고 얘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데, 만약에 어떤 원소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야. 그러면 그 친구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이온화 에너지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돼? 그러면 얘 에너지 준위가 얘보다 한참 높겠지? 그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최외각 전자의 그 빠져나가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야. 높이 있어서 꺼내기 쉽다는 얘기지. 돼?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졌다는 건 이 피오미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원자끼리는 피오미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지? 계산이 달라. 그렇다는 거. 그치? 저렇게만 쓰면 돼. 붕소의 ES보다 베릴륨의 EP가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꿈뻑 넘어간다. 이 새끼 공부 많이 했네. 알아들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그네슘의 3S보다 알루미늄의 3P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바꿔 넣기만 하면 돼. 알아들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15쪽, 16쪽은 원리가 달라. 질소와 산소를 쓸 건데, 질소의 전자 배치, 피오비탈에서 1s2, 2s2, 2p 몇 개? 질소? 3개. 그래서 훔투 규칙을 지키면 홀전자 하나씩 있는 거지. 그지?
산소는 EP 오. 4개지. 그래서 홀전자 2개에 전자쌍 하나지. 네. 그지? 자, 얘네들 원리를 설명할 때 인간이면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해 라고 얘기했잖아.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살짝 생기는데, 처음에 야 전자 1이 나와? 그러면 셋 중에 누구 뺄 거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지? 넷 중에 누구 뺄 거야? 얘겠지. 네. 얘 빠져나갈 놈이 미리 정해져 있어. 니들 중에서 뭐랄까, 내 수업 안 듣고 집에 갈 사람 하면 괴롭겠지. 내 수업을 듣는 게 집에 가는 거. 일로 와. 얘가 표정들이. 아니야. 그러면 니 셋 중에서 뭐 과자 먹을 사람 튀어나와.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나갈 거야?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야겠지. 서로 싸울 테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 뭐 아니구나. 지호가 나오겠구나. 일진이니까.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호 없이 너희 둘만 있어. 경쟁. 과자 먹을 사람 나가.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겠지.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정해져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콕 튀어나올 수 있어. 그 효과가 양자역학에서 있단다. 아이, 그 적지 마. 이건 화학원에서 건드리지 않는 내용이야. 응? 하지만 그 효과를 제외하고 설명을 해야 돼. 얘는 홀전자들이 나와야 되잖아, 어쨌든. 근데 얘는 전자쌍에서 전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 설명할 때 산소, 질소에는 빠져나올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홀전자로 만들어 있고, 산소는 전자쌍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올 건데, 전자쌍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올 때 전자쌍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얘가 빠져나가는 걸 도와준단 말이야. 나갈 때 어이 잘 나가 그러고 뻥 차는다는 거지.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야.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돼?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화학원에서 요구하는 답이란다. 돼? 얘는 전자쌍이 없잖아. 홀전자로만 있어서 누가 빠져나가든 나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네 해가지고 반발력이 도와주질 않아. 근데 얘는 내 방에서 나가네? 그러면 이제 도와주겠지. 나 혼자 쓸 수 있는 기회니까. 야 빨리 나가! 그러고 이제 도와준단 말이야. 돼?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 때문에 훅 준다고 해. 느낌 와? 근데 그냥 느낌 오면 안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얘도 전자쌍에서 나가지, 얘는 홀전자에서 나가지. 같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왜 얘는 그 효과를 안 맡겨? 안 나타내? 모르지? 얘는 원자가 커. 그지? 리배. 배는 원자 크지? S오비탈의 크기가 영역이 넓어서 전자 사이 반발력이 크지 않아. 근데 산소, 질소 반지름이 커, 작아? 엄청 작다 그랬지? 질소, 산소, 플로린은 수소 이외에, 수소를 제외하면 제일 작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의 전자쌍의 반발력은 엄청 커. 그래서 2주기에 위아래 위아래 고마워하니 할 때 질소와 산소랑 3주기에 위아래 위아래 고마워하니 할 때 2주기 3주기 2주기랑 3주기 3주기에 인과 황 2주기에 산소, 질소와 산소 얘는 급격하게 꺾이는데 얘는 별로 안 꺾여. 왜? 반지름이 커져서 반발력의 효과가 그만큼 줄어든대. 황에서. 그리고 4주기로 넘어가면 비소랑 셀레늄이거든. 셀레늄이 살짝 크대. 16쪽이 셀레늄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니까 반발력, 전자쌍의 반발력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건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잘난 척 한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고, 얘 뭐가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시험 문제 나온
얘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저 단어들은, 문장들은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오케이? 자, 뭐 아니야. 해야 돼. 오늘 마지막으로 다 한다 그랬잖아.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할 거야. 어? 순차적. 다음 페이지 보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온화 에너지인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 교육과정에서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로 바뀌었고, 나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입에 붙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화 에너지 있잖아. 걔가 1차 이온화 에너지야. 제1 이온화 에너지 또는 1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한단다. 첫 번째, 얘가 얘로 될 때 이온화 에너지가 1 이온화 에너지. 1가 양이온이 2가 양이온이 될 때 이온화 에너지가 2 이온화 에너지 돼? 2가 양이온이 3가 이온화 에너지가 될 때 3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돼? 네. 어? 그러면 2, 3 하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서 n 플러스로 될 때 몇 차? n 차야. 오케이? 요게 n 차야. 돼? n 마이너스 1에서 n으로 갈 때 n 차야. 돼? 요 이온화 에너지의 차수 보면은 모든 수차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원소에서 E1보다 E2가 커. 같은 원소만 가는 거야. E2보다 E3가 커. 차수가 더해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커지는데 N차에서 N 플러스 1차로 갈 때 갑자기 급격하게 커져. 응?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뭐 완만하게 가다가 N차에서 N 플러스 1로 가는 게 훅 커져.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돼? 그러면 여기까지가 최외각 전자라는 거야. 최외각 전자의 전자를 빼냈다는 얘기야. 돼?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몇 개야? N개란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족을 확인할 수 있어. 응? 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뭘 확인하는 거야? 최외각 전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어? 아, 그래서 얘가 몇 조 원소겠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단다. 얘가 졸라 크잖아? 어? 최외각 전자 몇 개야? N개야. 얘네들 차이가 커야 되니까. 돼? 그래서 얘가 엄청 크잖아? 누구야? 리튬, 나트륨, 칼륨. 셋 중에 하나야. 걔네 셋은 비교해 못해. 못해. 만약에 얘가 엄청 크잖아? 그럼 누구야? 베릴륨, 부금속, 칼슘.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미쳤는 것 같다. 니들 얼굴 보고 하니까 내가 쫄아가지고. 돼? 어? 되냐고? 이렇게 해서 족을 확인하는 거다. 아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너희들 숙제는 교재, 교재 60, 70, 2쪽까지. 72쪽까지요? 교재 72쪽이랑 수특 2페이지 낼 거야. 아새끼들이 막 난리 부리더라고 아주 그냥. 54, 55쪽 2점이다 2점. 응? 54, 55쪽 수특 54, 55 적어. 거기까지랑 수특 54, 55 올해 수특 다 가지고 있지? 서인아?